안녕하십니까. 토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중앙 난방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역 난방이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 난방이 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그 다음에 중앙 난방의 순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카페 글이나 아니면 질의에 중앙 난방에 대한 내용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 기본 소양으로 난방에 대해서 이제 이참에 그냥 다 독파를 하고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빠삭하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난방 박살내기란 주제로 이제 연이어서 난방비 부과를 여기까지 하면 바우처도 끝났고 지역 난방도 끝났고 중앙 난방도 끝났으니 이제 어딜 가든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배워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데 갔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보면 되죠. 못 가질 거.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 계속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리즈는 제가 뭘 올릴지 모르니 여러분께서는 그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독자가 잠시 다음 달 초쯤 되면 900을 넘어서 한 1000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0 넘으면 이제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벤트를 해봤자 일단은 독자님들하고 한번 만남의 장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소통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촬영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0이 되면 요 아이템 말고도 계속 촬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재미 요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컴플레인 입주민들 응대했을 때 컴플레인이 생기면 그분들 성향이나 유형별로 이제 파악하는 게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리학적인 용어 부분,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이 분석,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제일 재밌게 배웠는데, 사실은 제 심리학과가 너무 잘 맞는데, 어쨌든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여하튼, 그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컴플레인 유형과 그 사례들, 그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거 말고, 그거는 무슨 격리일기, 뭐 이런 식으로 서브 제목을 해서 또 하나 다른 채널로 할 겁니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요거 회계만 하는 거, 이 체련 말고, 그런 제가 채널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그때는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아이템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름 그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하려면, 뭔가 책을 하려면 이제 옛날에 뒤져봤던 심리학 책들을 좀 몇 권을 독파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거는 재미삼아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템은 일단 두 번째, 1000명 돌파하면 두 번째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분께 고객 응대에 대해서 좀 한번 카운셀링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서 중앙난방 박살내기 빡 해볼게요. 난방비 부과, 초보 경리를 위한 위로 강의고요.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 뭐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들어갔어. 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개별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갑니다. 그 난방 개념 정리했던 거를 계속 가고요. 개념 한 번 더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 내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는 지난번 화면 구성 지역 난방 거를 보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거 있죠? 얘는 뺍니다. 첫 번째 개념하고요. 부가 내역서하고 관리비 부과 이 세 번째는 의미가 없어서 쟤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념 들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개념 연달아서 들어가면 펜 지난번에 했던 개별 난방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집에서 쓰는 보일러 있으시잖아요. 그거하고 개념이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역 난방은 지난 시간에 봤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중앙 집중 난방식. 이거는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
옛날에 제가 그 일했던 사무실이 중앙난방식 사무실이었어요. 이렇게 이걸 뭘로 하지? 건물 안에 그 한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뭐 히터처럼 생겼는데 여기 좀 지울까? 요렇게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요렇게 그 망 같은 게 있고 여기로 이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는 그게 바로 중앙집중 난방식입니다. 가운데서 그 사무실, 공동주택, 그때는 제 사무실이었고,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대형 보일러로 열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난방을 각 세대로 보내주는 거죠. 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서는 특이점이 뭐냐면 주말에는 사람이 안 오니까 난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러 오면 혼자 오돌오돌 떨면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그냥 히터를 꺼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앙 난방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습니다. 각 세대에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네가 알아서 해주고 해주는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관리소에서 자기네가 관리를 하죠. 보일러를 고치든 기름을 더 부어 넣든 이런 거는 우리 세대에는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수 사용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냥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단점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므로 각 세대의 성향에 따라 너무 춥거나 더위를 많이 타거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 성향에 달라서 지금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좀 낮춰줘. 근데 이 한 세대 때문에 낮춰줄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런 민원이 한 10건 정도 들어왔으면 낮춰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시죠. 난방을 위한 별도의 장소와 그 난방만 따로 해주는 인력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유지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갈게요. 난방비. 이거는 지역 난방하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유류 때는 왜냐면 그 보일러를 사무실에서 틀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따로 사서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직접 난방을 생산하는 거니까 유류대 가스비도 포함되고요. 유류대에서 급탕비를 뺍니다. 이 부분은 급탕비는 온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얘는 따로 부과를 해요. 그래서 급탕비를 먼저 발라낸 다음에 난방비를 계산합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다시 지역 난방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난방을 위해 구입한 유류, 가스비 포함해서 급탕비를 차감하여 난방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하거나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난방비로 산정합니다. 들어간 돈을 가지고 난방비로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가만있어 봐. 관리실에서 그 기름을 넣어서 보일러를 만들어갖고 각 곳에 각 세대 배분하면 이거 가만 보니까 얘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전기가 들어가죠. 전기도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약 별표 5에서 공용시설을 사용에 따라 발생한 성격인 감안한 공동전기료는 이거는 공동전기료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난방을 실제 소유하게 쓴 전기니까 이 난방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이건 그냥 공용 부분으로 해서 그냥 공동전기료로 부과하도록 관리계약 별표 5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으로 필요한 전기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에 필요한 유류, 가스비 포함한 거와 급탕비만 계산하시면 돼요. 계기손료,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충당금 같은 경우에요. 도시가스회사에서 매월 일정하게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이러한 계기손료는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하여 함께 징수되므로 가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가스비에는 계기손료가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같이 난방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고지서에 계기손료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요거를 가스를 난방비로 쓰는 유류 대신 가스를 쓰면 가스비 안에 계기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에 도시가스에 뭐 이렇게 고지서에 계기손료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면 얘가 그런 거구나 하면 알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에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대세는 차질 없어요. 난방 손실
그 열은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면 안 되죠. 어느 순간에는 꺼져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꺼져가는 그 동력, 그 손실되는 거, 그 난방에 대한 손실이죠. 관리사무소에서는 메인 배관 등을 통해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게 되는데 메인 배관 주변 등은 공급되는 난방에 비하여 온도가 낮을 것이므로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지역 난방에 각 세대로 난방이 공급되는 도중에 일부 난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하죠. 바로 열을 대형 보일러를 열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우 뜨겁죠. 아주 핫하죠. 여기는 아주 뜨거워요. 그리고 각 세대를 돌고 오는 것은 점점 식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난방이 이제 돌면 돌수록 얘가 손실이 나는 게 난방 손실이고요. 난방 손실은 현실적으로 그 사용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난방 손실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난방비에 일괄적으로 그냥 포함해서 그냥 부과합니다. 즉 관리사무소에서는 난방 손실에 대한 측정 없이 난방 사용량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므로 거의 모든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에서는 난방 손실을 별도의 계정 과목이나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이 난방비에 포함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난방비 할인 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거는 그 그러니까 유류를 구입해서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그 지역 난방처럼 바우처 이런 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비 할인이 발생하지 실제 정책으로는 그러니까 중앙 난방은 할인 발생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지역은 지네가 할인 감안해서 하잖아요. 부과를. 그러나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만약에 난방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유류는 아니지만 도시가스에서 공급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했어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내려줘서 사회적 배상 대상자에게 오늘따라 발음이 안 돼.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하고요. 지역 난방 공동주택은 적용이 제한됩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지역은 지네가 이제 할인 신청사를 받아서 그걸 뿌려주잖아. 바우처 같이. 근데 중앙집중 난방식은 우리가 난방을 생산해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 회사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니네가 할인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할인하는 폭에 대해서 다시 중앙 난방에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중앙 난방 간 적도 없고. 누구 그런 분 있으면 댓글 좀 올려주세요. 난방비 할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유류를 구입하여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비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난방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유 LPG예요. 제가 이거 끊어서 읽었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 연탄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연탄도 있대요.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위는 84,000원, 2위는 10만 8천원, 3위는 12만 1,000원. 이게 금액이 달려졌는지 안 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그 2년 전 출판한 건데 여하튼 만약에 이게 금액이 다르면 각자 조회된 걸로 변경하시라. 에너지 바우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난방비 할인 제도와는 달리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역 난방과 전기요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민원, 저 에너지 바우처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 따로 연락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 뭐 물어봤을 때 좀 뭔가 따닥따닥 대답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등록상 안내하실 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먼저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매번 해주진 않아요. 주로 동절기와 하절기. 근데 동절기에 주로 신청을 많이 하고요. 이건 적용할 때 하절기 것도 적용해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하절기는. 신청은 하절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적용을 하절기도 있다.
현금 지급이 아닌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서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관리실에서 중앙난방이죠. 이거 보일러예요. 아파트 이제 동이 3개, 101동, 102동, 103동이고요. 중앙난방, 이게 3개 동에다가 이제 중앙난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실에서는 날씨 추워지니까 보일러 틀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부둥부둥부둥 기름 넣고 막 전기 들어가서 이렇게 뜨거운 열이 발생해서 이렇게 각 세대를 다 돌죠. 이렇게 순환하고 돌아오고, 얘도 순환하고 돌아오고, 얘도 순환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는 관은 뜨겁고 돌아오는 관은 식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중앙 난방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림이 이게 좀 그나마 가까운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좀 캡처를 해봤어요.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집중식 난방, 가스 계량기는 메인 계량기 한 대만. 이제 이거 사례죠. 가스 계량기는 메인 계량기. 아까 요거 메인 계량기 요거 뭐 이게 계량기를 합시다. 아 이거네요, 이거네. 어휴, 이건 스위치고 이게 계량기죠. 메인 계량기 요거예요. 제가 엉뚱한 거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메인 계량기 한 대만 설치되어 있고 세대는 없습니다. 어차피 중앙이라서 세대 다 뿌려주고 돌아오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거니까 세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대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례니까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고 급탕비는 세대당 1제곱미터당 3,000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위해서 7월 말 임시로 세대가 입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동 2호 101호 102호 103호 면적 100, 150, 250 급탕 사용량 433에서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로 가지고 급탕비를 부과할 때는 여기다가 단가가 3,000원이니까 요거 잠깐 먼저 가볼까요? 요거 단가 3,000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4에다가 100일로 3,000원이니까 4, 3, 12, 12,000원이 되고요. 지워버려야겠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4하고 단가 3,000원 아까 얘기한 거 12, 3, 3은 9, 3, 3은 9. 그래서 총 합이면 3만원이 바로 급탕비 계산이 끝납니다. 항상 급탕비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난방비에서 그죠? 난방비는 중앙난방이니까 우리가 실제 쓴 거는 여기 이 아파트는 기름을 안 쓰고 도시가스를 받나 봐요. 전체 가스비 청구서 금액에서 급탕비 요거 3만원 뺀 나머지가 바로 세대 부과할 난방비죠. 급탕비는 급탕비대로 따로 부과할 거니까.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에서 우리 아파트로 청구한 요금을 보면 전월지침은 이거고요. 당월지침 이거니까 당월에서 전월지침은 차이를 빼면 22,000을 빼면 여기 바로 400이 나오죠. 요게 바로 사용량입니다. 그 말한 것 중에 이 사용량에서 열량 개수는 열을 내는 개수잖아요. 사용량에 개를 곱해요. 그러면 바로 실제 청구하게 된 메가줄이 나오죠. 청구량이 나오고요. 그럼 이 청구량에다가 그거에 각각 단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지요? 그 다음에 계기손료. 아까 얘기했을 때 계기손료 말씀드렸죠? 요거는 도시가스에서 다시 앞에 부분 돌아가면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을 충당 목적으로 도시가스에서 청구하는 거랬어요. 이렇게 나와요. 계기손료가. 그래서 이 금액에서 다시 한번 사용량에서 열량개수 곱하면 메가줄 청구량 나오고요. 이 메가줄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가스 사용료. 그 다음에 계기선료 충당금이랬죠? 다시 생각이 말이 안 나.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 충당금이죠.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 충당금. 한번 쓸까요?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 충당금. 요게 있어요. 얘네 둘이 합하는 거죠. 그리고 할인요금 같은 게 여기 다자녀가 있기 때문에 1,650원을 할인을 해준 거예요. 요게 이겁니다. 그러면 합하고 275,317원에 31,130원 계기손님 합한 거에서 다자녀 가구 할인 뺐으니 304,797원이고요. 여기서 10% 부가세 304799
그러다 보니까 원단이 절하했으니까 아예 뺐죠. 그래서 33만 5,270원이 나온 거예요. 아까 그 급탕 계산할 때 했으니까 엔 끝났고, 아까 33만 5,270원에서 급탕비 한 거 뺐으니 30만 5,270원만 난방비를 부과하는데, 세대 난방비는 세대 계량기가 없다고 하였으니 주택 공급 면적당 난방비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30만 5,270원에 할인 요금 1,815원. 아까 여기 요거 에다가 1,815원은 여기다 어떻게 한 거예요? 10%. 맞네요. 10% 부가세까지 해서 이거에 10% 이게 1600 아까 50이었나요? 곱하기 1.1 한 개 1815원이었습니다. 잠깐만 얘는 지우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 면적 난방비 요거 난방비는 난방비 요거하고 할인 요거는 일단은 합쳐서 일단은 할인하기 전 금액으로 일단은 부과한다면 할인 금액은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하고 얘는 더해요. 그리고 주택 공급 면적이 아까 500제곱미터였죠. 면적으로 나누면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614.17 그죠? 614.17로 단가는 적용이 됐고 주택 공급 면적이 얘는 150, 250에서 500이었어요. 그죠? 얘를 곱하면 각 세대당 세대 부과되는 거,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일단 얘는 굳이 계산 안 해도 얘는 암산이 바로 뜨죠. 100 곱했으니까 소수 두 자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61,420이죠. 이렇게 소수점 이하는 그냥 반올림 했네요. 그러면 얘가 세대 부가액이 61,42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대 1,810 여기는 얘도 소수점 이하 절 4했어요. 할인이라 1,810원 빼서 이렇게 해서 30만 5,280원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면 전표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청구서 수령할 때, 도시가스를 받을 때 일단은 아직은 지급 안 했으니 전체 금액 33만 5,270원 하고 대신 급탕비는 3만원 나왔죠? 급탕비 발생하고 나머지 뺀 것은 다 난방비로 부과합니다. 요게 계산이 차변, 급탕비, 난방비 합한 것은 대변 미지급금으로 설정하고 이거는 청구서 받았을 때 그러면 월 마감 부과할 때 어쨌든 얘가 청구서 수령 시점에도 되고요. 아니면 월 말에 하셔도 돼요. 월 말에 어쨌든 간에 비용 발생을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33만 5,270원은 입주민한테 받을 거니까 관리비 수입이 되고 그리고 이 비용은 아직 부과하지 않은 미부과 관리비로 33만 5,270원으로 비용은 집계는 한다. 다음 달 요금 납부하는 시점 이거는 은행에 돈이 자동차 빠져나가는 33만 5,270원 빠지고 예금이 빠지고 미지급금이 터는 거죠. 얘가 없어집니다. 33만 5,270원. 그리고 나서 부가 마감할 때 확정 전표를 할 때는 미부가 관리비 얘가 한 달 비용 집계한 것만 하기 위한 임시 계정이 됐죠. 얘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 차익이 생깁니다. 왜 입주민한테 실제 부과할 때 요거 있죠. 3, 5, 280.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급탕비 3만원. 그러니까 33만 5,280이죠. 지금 좀 지워볼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3만원과 30만 5,280 더하면 33만 5,280원이죠. 그래서 요 금액이에요. 그죠? 33만 5,280. 그래서 33만 5,270 부가 관리비는 사라지고 부가차익 관리의 수익 10 들어가서 실제 입주민에서 받을 돈 미수관리비는 33만 5,280원 이렇게 부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방비 중앙난방도 말씀드렸고요. 잠깐. 됐어요. 중앙난방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고 중앙난방에 대한 그 기본 계산 예시를 하나 드렸고 세 번째 시점별 회계 처리까지 세 가지를 나눠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앙난방은 가볍습니다. 왜냐면 진영난방에서 이미 그 전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난방은 어느 정도 두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면 그 초보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셔서 초보분들이 부가내역서를 실제 XP, ERP를 보고 그거를 엑셀로 그 식을 맞춰서 하는 거, 그 방법을 동영상을 한번 찍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를 한 몇 가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2개는 한번 해볼게요. 2개 정도 제가 샘플을 가지고 전산을 가지고 부가내역서 쓰는 방법, 치는 방법, 엑셀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엑셀을 변환하는 엑셀을 잘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보분들한테는 엑셀에 익숙하지 않은 분한테는 이번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엑셀은 경리로서는 매우 가까이 두셔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한글보다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휴식 시간 되시고요. 그럼 전 이만 안녕. 요즘 혹시 펭수 보세요? 펭수? 저 요즘 펭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펭수를 따라하는데 하겠습니다. 그 아세요? 팽빠 이게 뭐냐면 펭수 빠이빠이예요. 안녕.